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요즘 민주당의 상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흡사 뭐라고 해야 될까? 미드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정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익관계가 엮여 있는 사람들이 지들 나름대로 잔머리로 굴려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빠져나갈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제3자 관점인 저희 입장에서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강선을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이 집단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진짜 이게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봤었을 때 강선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언론들은 얘기하기로는 뭐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강유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이 기간을 10일 정도로 잡았습니다. 열흘 정도로 잡았단 말이에요. 원래 이 날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3일이면 3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5일이면 5일 하면 되는 것인데 아니 정말로 임명을 강행할 수순이었다라고 한다면 3일로 잡아가지고 요번 주에 그냥 임명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왜 이거를 10일로 잡았냐? 이거 그만 한 주 넘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끌겠다라는 뜻인 것인데 그러면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강선호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 뭐냐? 강선호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쉴드를 치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의 입을 닥치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뉴스 보도가 요번 주 금요일 날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그 주인공은 이제 김병기인데 과연 그 김병기에 대한 뉴스가 터지자마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요번 주 주말 동안에 이재명이가 고심에 들어갔다 뭐 이랬다가 다음 주 돼가지고 낙마시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엮여 있는 것이냐?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이제 우상호였습니다. 우상호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강선우 남긴 이유? 그거 이재명의 뜻이 아니야. 그거 누구 뜻이다? 여당 지도부의 뜻이다.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여당 지도부 영향이 컸대. 여당 지도부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무슨 말까지 합니까? 여당 지도부한테 물어보라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질문이 드는 것이 지금 여당 지도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 지도부가 없어요. 그러면 여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김병기밖에 없는 거예요. 김병기가 지금 뭡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거기다 원내대표까지 맡고 있으니까 우상호가 지금 얘기하는 당 지도부라고 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김병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 주 금요일 날 나온다라는 것이 이 김병기와 관련돼 있는 와이프, 부인의 갑질을 폭로하는 기사가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금요일날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 기사까지 나오게 된다면 김병기가 더 이상 강선호를 쉴드 치는 게 불가능해지겠죠. 왜? 누가 보든지 간에 강선호를 쉴드 치는 이유는 뭐니까? 지 부인도 지금 갑질 논란이 있으니까 강선호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하게 된다면 정치 생명의 끝장이 나니까 지 인생도 그렇게 끝장날 것 같아가지고 강선호를 쉴드 친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부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달 전입니다. 이재명 정부 때죠. 그때 당시에 MBC가 무려 MBC가 부인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폭로했습니까?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취업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녹취록까지도 까버렸거든요. 완전 그냥 뭐 가관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내가 국정원장 믿었는데 내가 지금 기조실장님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을 갖다가 떨어뜨릴 수가 있냐. 그 얘기를 갖다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걸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여자가 아나무인이었겠냐고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수준을 갖고 있는 여자라고 한다면은 주변의 직원들이 됐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갑질을 안 했으면 그게 오히려 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딱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기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논란이 있으니까 강선우에 대해서 쉴드를 치려고 하는 것이고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인간도 지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일반 갑질과 보자진 갑질은 달라라고 하는 개 같은 소리. 이건 진짜 왈왈왈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르죠. 물론 다르지. 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까? 보좌진의 갑질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뭐 어떻게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보좌진 갑질 같은 경우는 상대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권력자잖아요. 권력자 눈밖에 났다가 다른 의원실 가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나왔던 폭로 중에 강선우 거기서 잘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의원실 가려고 했더니만 강선우에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거기도 뭐 제대로 못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놈의 보좌진과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동지 개념이 있어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갖다 맡기고 변기 청소를 시킵니까?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갖다가 원내 지금 수석 부대표라는 인간이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뻔할 뻔한 것이죠. 김병기의 눈치를 보든지 아니면 지 또한 마찬가지로 뭐일 테니까 비슷한 논란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강선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 우상호가 표현했던 현재 지금 여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강선호를 쉴드 치려고 하지만 여거에 엮여 있는 이재명 쪽에 엮여 있는 또 다른 이제 그 개딸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장이 판이하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는 민주당의 특징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그냥 야 A야 1 더하기 1 그거 2 아니다 3이다 하면은 3이 되는 게 원래 민주당의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슈만큼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소신 발언이라는 게 나와요. 이 소신 발언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뭐라고 하냐? 야, 이 사람 이제 아주 용감합니다. 오늘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 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으나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한 분의 의원님이라고 이소영이가 표현할 만한 그 지금 깜냥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헛소리했던 왈왈 소리했던 게 문진석입니다. 민주당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급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문진석이 훨씬 더 높죠. 근데 문진석이라고 얘기도 안 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어요? 최민희를 꼽을 수가 있죠. 최민희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의원실 막내 비서관에게 보좌진 노동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거를 왜 지금 마련을 하겠냐고요. 최민희가 다 어떤 사람? 이재명의 여자 버전 아닙니까? 사고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거나 무슨 행동이나 이재명의 여자 버전이잖아요. 왜 갑자기 최민희가 튀어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비판은 못하겠지만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이게 강선우 저격하고 김병기 저격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잖아요. 누구를 믿고서 이재명 믿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러니까 치열하게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 뭐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파워게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게 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지도부가 없죠. 8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도부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부 아니면 어떤 지도부예요? 청내 지도부 아니면 찬대 지도부입니다. 벌써부터 막 가슴이 웅장해져. 청내 지도부 누구는 뭐 코딱지 따주고 누구는 뭐 할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분명히 나중에 탄핵시키려고 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진짜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제 보수의 어머니라 하나요?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노무현에 대한 탄핵에 앞장섰던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탄핵을 앞장설 만한 인간은 누구다? 정청래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금 일단 당대표 구도를 봤었을 때 정청래 마찬데 누가 될 거라고 압도적인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정청래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청래가 이런 식의 멘트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싸움은 제가 하겠다. 박찬대는 뭐라고 해요? 민생 현장을 가겠다라는 건데 완전히 두 사람의 스탠스가 다르죠. 물론 찬대 같은 경우는 또라이력으로 한다면 누구한테 뒤질 만한 또라이력은 아니지만 정청래한테 비할 바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박찬대 같은 경우는 민생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청래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재명 대신해가지고 싸우겠다 이건데 이 멘트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만 하십시오. 굳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협치 통합 안정의 꽃과 열매는 모두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 이게 정말로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거든요.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다 할게. 개딸들이 환호할 만한 일, 민주당이 좋아할 법한 일, 이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입 닥치고 있어.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협치통합 안정의 꽃이라는 얘기가 바꿔 얘기해가지고 눈에 띄지 않는 일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신 거니까 다 가져가. 당신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고 그냥 저기 그 뒷방 늙은이처럼 가만히 있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받을게. 이렇게 전에 해석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정청래가 뭐라고 합니까?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시원하게 하겠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청 폐지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또라이 같은 얘기지만 민주당 애들이 보기에는 뭐겠습니까? 박수 칠 만한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을 누가 가져가겠다? 정청래 자기가 가져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은 뭐 가져가라고? 협치 통합 안정의 꽃과 열매 가져가래.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쌀데기 없는 것들 아무 임팩트도 없고 아무런 스포트라이트 없는 거 그거 내가 이재명한테 다 줄게 이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래서 100% 확신합니다. 지금도 벌써 대통령실과 지도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정청래 지도부로 완벽하게 딱 만들어지는 순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또 균열을 만들어 나가는 순간 모든 것들을 누가 할 것이다? 청래가 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꼭 시점을 찍는 것은 정청래가 주도해서 이재명을 탄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강선호 문제를 두고서도 이렇게나 지금 파열음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